어제 안철수 신당이 국민의당이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를 했죠. 자, 창당 준비위원장으로는 한상진 전 교수와 윤여준 씨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진보, 한 명은 보수. 참 구색을 잘 갖추네요.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이라고 이러면 흔히 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당 이름을 지을 때 국민이라는 걸 짓는데, 아니오는 보수라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데 낡은 진보의 청산에서 새로운 진보를 하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라고 국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사이에 일이 좀 많았죠. 김한길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밖에서 천정배, 박주선, 김민석, 박준영 등을 모아가지고 갈 것 같으니만 바로 그냥 안철수 신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마든 탈당 행렬이 지난 주말에 김영한 의원이 안 신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신당의 딜레마는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을 걸고 모으고 있다. 또 그리고 이 더민주 구새정치연합의 탈당파 의원들이 8명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안철수 사당화 논쟁도 노선을 둘러싸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안철수 의원 지난 출마 선언 때부터 또 후보 사퇴 2012년 때 보면, 또 2013년 출마할 때, 또 2014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한다 할 때 보면 모든 것을 문을 닫고 문을 연 거를 본인의 전적인 개인적 판단으로, 아니면 누가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물밑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업할 때도 좀 카리스마 있는 독선적인 운영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치판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 씨, 한때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은 책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를 사퇴할 때도 본인이 느닷없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들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을 만드는데 지금 인재 영입이나 당을 운영하는 부분, 당사를 얻는 부분 다 본인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탈당파들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최근에 MB 쪽에서 이태규 전 비서관 등 한 2명이 갔죠. MB의 연설 담당 비서관들, 홍상아라는 분하고요. 저 윤여준 씨도 또 MB 측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에 들어가서는 뭘 하겠습니까? 자, 안철수 신당이 2월 13일인가 총선 2달 전에 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해야 정당의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88억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되면 88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때까지 의원 20명을 동원해서 그 이름으로 88억을 받으면 선거 자금이 아주 빵빵해지고 앞으로 쓸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돈은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 당의 칼날을 생각해서, 또 당의 주도권을 생각해서 이대로 계속 탈당파들을 받아주면, 또 그분들을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상으로 국민의당이라고 부르는 안철수 당은 호남의 헤게모니를 가진 호남 정당이고, 지금 더민주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천을 준, 그야말로 더민주하고 차별이 없어지는 정당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이야기가 안철수 씨의 여권에서 간 측근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겠죠. 또 이분들은, 탈당 의원들은 기본 초선도 있지만 재선 3, 4선 노회한 사람입니다.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껏해야 당사 얻는 돈 한 2억 내고 그래놓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한다. 그리고 우리 공천 준다 안 준다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해먹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보다는 일종의 열정 페이 형식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탈당파 의원들의 보좌관 비서관을 좀 뽑아가지고 쓰는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이 탈당파 의원들 공천을 100% 주는 건 아니다. 시원찮은 사람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쫓아가서 자기한테 월급 주는 의원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파견 가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이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지가 신당하제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를 갖다 이름 팔아갖고 많이 모아서 정당의 선거 보전까지 받으려는 사람이 우리 보고 지금 공천이라니. 우리가 공천도 못 받을 당에 왔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더민주에서 앉아서 죽지 밖에 나서 죽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한테 아니 당신 뭐 밖에서 모아가 들어온다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지금 들어와가 안철수 견제 좀 하라.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급히 안철수 당에 입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들어가니까 김영환 의원도 탈당을 진작 하려는데 미루다가 이제 탈당을 해서 간 거죠. 자, 여기에 엄청난 앞으로 알력 요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에 김한길 의원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인물도 들르겠다 했는데 물과 기름 같은 짬뽕 잡탕으로 여야 정치인들을 다 긁어 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아래 새 인물이 있습니까? 다 정치판에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이죠. 정치 지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에 오래전부터 문을 두들기거나 이 당 나가서 저 당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당에 입당한다는 사람 보면 탈당파 몇 명이라 했는데 탈당이 아니라요. 옛날에 이 당에 있다가 쫓겨났거나 나갔거나 한 사람들을 또 입당을 할 때 가서 마치 정치 신인인 것처럼 입당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탈당의 사실을 속이고 뭐 입당을 하거나 또는 그냥 옛날에 탈당한 사람이 지금 탈당한 것처럼 또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 2003년에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친노 열린우리당으로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 머리카락을 이미경 의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땡긴 이 여자분 계시죠. 문팔계 씨라고 서울시의원 출신인데 그분도 지금 안철수 당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다가 마지막에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교동계 각오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호남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호남 세력이 문재인 친노한테 더민주의 실망을 느껴서 안철수 당으로 이사간 거죠. 그러면 안철수 당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호남당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MB 쪽이거나 여권에 있는 인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그런 색채를 띠면 안 되니까 공천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날려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사단이 하나 더 터졌죠. 김동신, 허신행 그 전직 국방농림부 장관 2명하고 한성철 뭐 한 차장까지 했을 겁니다. 뭐 변호사하고 이렇게 했다가 세 사람의 전력이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로 뭐 기소되거나 벌금을 맞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또 입당을 바로 당일날 취소시켰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낡은 진보에 청산을 하고 새로운 진보를 하겠다 그러면 입당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서류를 받을 때 당연히 과거에 기소된 적이 있느냐, 벌금을 문 적이 있느냐,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난 적이 있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다 적어서 내달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당의 사무처에 직원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뭔 말이 나오는지 알 겁니다. 자, 그래갖고 하면 될 일을 그것도 하기 싫었는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그 사람들 이름 어디서 듣고 만나고 해가지고 뭐 바로 입당 발표하라고 했는지 덜렁 발표하고 난 뒤에 사고 나가지고 다시 입당을 철회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더민주에서도 교수 한 명 입당했다가 뭐 위안부 할머니들 그림을 도용했니 어쩌니 해갖고 또 그만뒀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혁신적인 새정치라는 정당이 되겠다면서 돌아가는 꼴은 혁신적이나 새정치가 아니라 저쪽은 친노 문재인이 알아서 다 한다면 이쪽은 안철수가 알아서 다 하는 식으로 흘러가니까 탈당파 의원조차도 이제 안철수를 견제해야 되겠다. 황교안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개인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데 왜 안철수한테 끌려가냐. 그래서 이제 저 당도 앞으로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권에서 간 사람, 야권에서 간 사람, 호남에서 간 사람, 안철수의 순수 척건들이 이제 머리 터지게 또 싸움을 할 겁니다. 싸움하는 장소와 대상만 옮겨갔을 뿐이에요. 자, 뭐 박영선 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또 박영선이 가야 돼. 수도권이 무너진다 해서 박영선을 땡기려 하는데 박영선 입장에서야 아니 문재인이 더 세게 부르면 남죠. 가서 보니까
탈당한 사람들도 안철수한테 뭐 크게 대우받는 것 같지도 않고, 당의 대표도 정운찬이 한다 그러고 하는 마당에 본인을 대표시켜주고 공천을 결정하는 자리를 준다 하면야 가겠지만은, 지금 안철수 신당이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확실한 이야기도 없는데 괜히 몸 옮겼다가 거기 가서 깝깝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재인 대표가 세게 부르면 아마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단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당장 현찰이 중요한데 전부 약속은만 남발하니까 그거 믿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선대위를 꾸리고 뒤로 빠지기 전에 최대한 영입을 자기 사람으로 많이 하려고 그런가, 또 영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답니다. 당의 창당 발기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이 준비위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고 또 당 대표를 맡는 것도 아니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겠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참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별 인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